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상상을 더한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화가이자 여행 작가 김물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김물길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의 그 감성과 시선은 정말 특별해서 네. 함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저도 굉장히 색다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네. 그래서 늘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어떤 그림 여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전라도 곳곳을 소개해 드릴 건데 네. 보통 여행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막 여행지라는 곳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여행지도 그렇지만 소소한 주변의 풍경들이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줬고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림과 함께 녹여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지도에 4곳이 나왔습니다. 네. 부안, 임실, 장흥, 신안. 자, 네. 어딜 먼저 가볼까요? 가장 먼저 갈 곳은요. 전라북도 부안군의 대표적인 명소죠. 바로 채석강입니다. 오, 네네. 그 퇴적암층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바다 생물과 또 해식동물이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채석강은 강이 아니고요. 썰물 때 드러나는 변산반도 서쪽 끝에 있는 격포항과 또 오른쪽 다기봉 일대의 그런 층암 절벽과 바다를 총칭하는 이름입니다. 예. 근데 그 모습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채석강과 흡사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채석강이라고 해서 전 좀 무지했나 봐요. 많이 강인가 했는데. 무지하네요. 저도 네, 몰랐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군요. 채석강을 또 잘 볼 수 있는 팁이 있다고요? 네, 채석강은 물때를 잘 맞춰서 가야 하거든요. 네네. 간조, 만조로 이제 하루에 2차례 물이 이제 들어왔다가 빠져요. 네. 저도 그 전날 저녁에 가서 간조 시간 확인하고 아침 일찍 채석강을 찾아갔습니다. 네. 물 빠지면 채석강이랑 훨씬 가깝게 볼 수 있고 그 층리도 관찰하기가 쉽거든요. 예, 예. 그냥 바다 쪽으로 돌출된 지형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 바닷물에 꺾인 퇴적층은 정말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낸 이런 엄청난 풍경을 한동안 제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네. 이렇게 한층 한 층 오랜 세월이 쌓은 거잖아요. 네. 정말 그런 흔적이 느껴지는데 이런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에서도 어떤 영감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층리를 보면서 네. 이거야말로 바다와 육지가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서재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서재고 이게 책이라면 과연 이 책의 주인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며 책을 읽으러 오는 바다가 이 책의 주인이겠다 싶어서 파랑색 바다의 손이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순간에 책을 읽으러 가는 모습이고요. 이야. 보통 이제 바다가 저 절벽에 부딪히면 이렇게 파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책을 읽는 소리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런 소리 혹은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막 웃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려봤습니다. 야, 채석강의 아까 그 층층의 그 지층 절벽을 책으로. 네. 와, 야. 진짜 작가님의 시선으로 여행하다 보면 그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와, 대단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계속 보고 싶은데 네, 저는 약간 케이크 같은 것도 만들어도 재밌겠다 싶었어요. 층층이 쌓여있는 케이크. 네, 그것도 하나 좀 나중에 그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먹을 걸 말씀. 네, 항상 먹을 거. 크레이프 케이크. 크레이프. 크레이프 케이크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디로 네, 빨리 가볼까요? 넘어가죠. 네. 네. 이번에 또 보여드릴 그림과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제가 지나가다가 봤던 일반적인 그 평소의 모습을 네. 그 통해서 제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여행하시다가 평소에 그냥 평범한 풍경인데 나에게 큰 영감 혹은 추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서 이 네.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변산반도 섬 여행을 마치고 이제 격포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터미널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소라 더미를 이제 끈에다가 하나씩 꿰고 계시더라고요. 오. 제가 그 소라 더미를 보고
아저씨 이 소라가 뭐예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예. 그 아저씨께서 이거는 쭈꾸미 잡을 때 아. 던져서 저기 안에 쭈꾸미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딱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보고 이분은 그냥 일을 위해서 이렇게 소라를 깨고 계시지만 저 앞부분에 여자의 얼굴 옆모습을 넣는다면 네. 한 여인에게 소라 목걸이를 선물하는 로맨티스트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풍경을 그대로 이렇게 목걸이를 메어주고 있는 낭만적인 남자의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림으로 남겨보았어요. 와, 그러니까 주꾸미를 잡기 위한 어구를 만드시는 그 어민의 모습을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어떤 로맨틱 가이로 바꾸신 거군요. 네. 이야. 저 소라색도 좀 알록달록하게 표현하셔가지고 예. 보석처럼 조금 더 귀여워요. 예쁘게 칠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길 가다가 이거 뭐 만드시는 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 보시고 그걸 또 영감을 얻어서 그림 그리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야. 호기심을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야. 네. 질문도 하고. 야. 적극적으로. 찾아도 보고. 아까 저분도 이제 이 그림 보면서 생업의 고단함을 잠시 잊으시고 그래 나에게도 로맨틱한 마음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전북 임실인데요. 임실. 네. 임실하면 보통 치즈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치즈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임실에는 아직도 국수를 직접 손으로 뽑고 또 자연 햇빛에 말리는 정말 되게 유일무이한 국수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골목골목 찾아간 곳에는 굳이 그곳 찾지 않아도 이게 국수 공장이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층에 이렇게 면발이 찰랑찰랑 머리를 휘날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 보기만 해도 역사가 느껴지는 나무로 뽑는 그 기계에다가 이제 반죽을 넣고 국수를 볶고 계셨거든요. 예. 이제 한 덩어리의 반죽이 막 수십 개의 면발이 돼서 나오는데 그 느낌이 아저씨가 그 면발을 갓 나온 아기 받치듯이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막대기를 걸어서 올라가셔서 2층에다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또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 과정 중에 이렇게 햇빛 안에 자연 건조시키는 이 과정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가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한 맞아요. 50년 정도 된 노포인데 그 국수가 맛있게 만들어지려면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가격인 거? 맛있게 만들어지려면요? 네. 배고픔 배 상태. 국수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햇볕과 바람의 자연 건조를 정말 잘했을 때 퍼지지 않고 쫀득쫀득 맛있는 국수가 만들어진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 키우는 것처럼 막 맞아요. 닷새, 엿새, 막 사흘 이렇게 자연 건조를 시켜서 그래요. 국수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또 어떤 영감을 받으셨을지. 아니 너무 예리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국수를 처음에 뽑고 그 촉촉해진 국수가 다시 이제 판매되기 직전에 국수로 될 때까지가 이제 국수의 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네. 딱 저 말려지는 가장 저 예민한 시기가 국수의 사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뜨거운 태양변에서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철이 없지만 나는 정말 맛있고 멋진 국수가 될 거야라는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귀엽네요. 꼭 너무 귀여워. 매달리지 말라는 위험한 곳에 매달린 아이들 같아요. 약간 말 안 듣고. 철봉 위에 올라간. 철봉이. 사춘기 때 저랬죠? 저렇게 머리가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야, 국수를 의인화해서 사춘기로. 네. 야, 이 임실하면 저도 치즈가 생각나는데 저걸 치즈처럼 그려도 되게 하얗게 모짜렐라 치즈 같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치즈도 네네네. 맛있겠대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라북도 부안과 임실 지나서 이제 전라남도로 가봐야죠. 네, 바로 네네. 그 다음은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영산도라는 섬에 가보려고 해요. 섬으로요. 아마 영산도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영산도는 일단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흑산도로 들어간 후에 네. 흑산도에서 또 배를 타고 10여 분 들어가야지 있는 섬이에요. 영산도. 네, 근데 영산도가 화면에서 보시는 게 다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섬이고 거기 집이 한 40여 채? 근데 사시는 분은 2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작은 섬이거든요. 예. 네. 제가 이 섬을 다 둘러보는데 30분, 1시간이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다 보고 나서 산책을 마쳤으니까 제가 해안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네. 저렇게 노을이 내리면서 그 앞에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안 덥잖아요. 네. 그제서야 이제 섬 사람들이 이제 일상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분들에겐 평범한데 저는 마치 약간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네.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미역을 막 포장하기도 하시고 저렇게 아저씨가 낚싯줄에다가 오징어를 깨서 바구니에다 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 하면서 한참을 제가 구경했던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님한테는 정말 살아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살아있는 그림 그 자체였던 광경이었잖아요. 그 미역 포장 지켜보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그 옷을 지금 이 할머니 세 분을 보면서 네.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연세도 있으신데 마치 기계처럼 세 분이 오.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협업을 딱딱 네, 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대장 할머니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20개씩 미역을 딱 모으세요. 그 왼쪽에 있는 할머니가 그걸 가져가서 20개씩 저 초록색 노끈으로 다 묶으시고 맨 우측에 있는 할머니가 그걸 가져가서 4개씩 현수막으로 포장을 하시는데 박자가 탁탁탁 맞으면서 이거는 정말 이 영산도의 최고의 삼총사다. 어떤 만화에 나오는 삼총사보다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산도 삼총사란 제목으로 제가 이 세 분을 그림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삼총사가 입은 그 옷도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뻐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아주- 실제로 입고 계셨던 옷인가요? 그 무늬 그대로 그렸어요. 네. 오. 역시 최고의 팀워크를 또 삼총사로. 야, 이 꽃무늬와 이 물방울 무늬와 줄무늬까지. 맞습니다. 아, 예쁩니다. 그대로네.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풍경은 어딘가요? 네, 이제 가을이 되면 하늘에서 올라오는 눈꽃을 볼 수 있는 장흥군의 메밀밭 펼쳐지는 선악동 마을입니다. 장흥군 선악동 네, 마을. 선악동 마을. 그곳에 예. 가면 가을이 되면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팝콘처럼 막 메밀꽃이 피거든요. 제가 저 풍경을 보려고 저곳에 갔는데 저 메밀꽃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맞은편에서 어르신 할머니 두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할머니 두 분의 그 패션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컬러풀하고 멋있었어요. 오. 제가 음. 두 분을 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몰래 사진 찍어서 그리면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네. 두 분에게 가서 혹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여행하고 있는데 그 두 분 그려도 될까요? 했더니 저는 포즈를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멋있게 포즈를 취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걸 보자마자 제가 소름이 돋은 거예요. 왜냐면 뒤에 펼쳐져 있는 메밀밭이 이거야말로 이 지역에 정말 살아 숨쉬는 영웅들이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건강한 원더우먼을 만났구나.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뒤에 망토 안에 펼쳐진 그 선악동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야 정말 멋있습니다. 와, 그리고 아까 그 포즈를 취하시는 할머님 두 분이 네. 굉장히 위풍당당해 보였거든요. 늠름하게 서 계셨죠. 너무 어울려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셨고 지금 이 장면이 이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으로 바뀌어서 네. 망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야, 너무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니, 정말 작가님의 상상력의 끝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이 힘을 원더우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야, 와.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 전라남북도의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받은 영감, 그림으로 그리신 거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만난 자연, 그리고 사람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전시회도 하고 계시죠? 네, 마침 제가 이제 경북권 북촌 근처에 있는 MHK 갤러리에서 네. 이제 10월 4일까지 9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화면에서만 보셨던 제 그림들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전시니까 나들이 하듯이 이렇게 한 번씩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북촌 MHK 갤러리. 네, 네. 네, 그리고 전시 이름이 온도의 모양이네요. 네, 온도의 모양입니다. 제가 각국에서 느꼈던,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그 계절을 제 감성으로 시각화해서 그린 작품들이니까 오셔서 간접적으로 여행하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다음 달 네. 4일까지입니다. 늦기 전에 한번 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암동 클래스에서도 소개해드린 멋진 작품이 여기 아까 전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 상클에서 본 건데요? 라고 한번 작가님 혹시 계시면 말도 한번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따뜻한 시선과 감성이 담긴 전라북도와 남도의 풍경 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